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의 문이 거의 다 닫히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적 시장 문도 곧 닫힐 예정인데요. 토트넘 허스퍼가 올 여름에 정리 대상으로 삼았던 2명의 베테랑 선수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바로 전 주장인 위고 요리스, 전 부주장인 에릭 다이어 때문인데요. 다이어가 최근 토트넘에 남아있지만 토트넘의 경기 명단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고, 또 이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 선수이지만 포르투갈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홈그로운 선수로 적용이 안 되니까 경기 엔트리에 등록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최근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다이어가 다니엘 레비 회장과 면담을 가졌고, 이를 통해서 토트넘에 잔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이어가 어떻게 토트넘에 남아서 스쿼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최신 상황 현지 독점 보도를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올 여름에 요리스와 다이어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요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이어도 그렇고 계약이 1년 남아있는 데다가 두 선수 모두 고액 연봉 선수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라인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활발하게 플레이하는 그런 공격 방식에 맞지 않는 선수들이잖아요. 요리스는 이미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본인도 마지막 시즌을 새로운 도전을 좀 원한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프리시즌 투어도 동행을 하지 않았죠.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트넘의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였던 바르셀로나와의 간페르컵 경기에 주장 완장을 달고 출전을 하긴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 극심한 부진을 보이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이적이 추진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요리스도 다이어도 새로운 팀을 찾지 못했거든요. 원하는 팀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연봉 조건도 있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주전 보장 조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팀들이 없었어요. 토트넘이 정리를 하고 싶어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금 더 낮은 팀으로 가면서도 이런 조금 인기가 없는 상황들은 분명히 이 선수들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에게 큰 연봉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인데요. 일단 영국의 정론지인 텔레그래프에서도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맨로 기자가 몇 시간 전에 독점 보도를 통해서 에릭 다이어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레비 회장과 직접 독대를 했다, 면담을 가졌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신임 감독에 의해 토트넘 경기 명단에서 제외된 후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다이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첫 5경기 동안 풀럼과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무려 9명의 선발 선수를 교체했을 때의 경기를 포함해서 아직까지 토트넘의 매치데이 스쿼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토트넘에 몸담았고 최근 몇 년 동안은 토트넘의 주장단에 속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이어에 대한 대우는 놀라운데요. 텔레그래프 스포츠는 다이어가 지난주에 레비 회장과 솔직한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대화에서는 어떤 불화나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암시는 없다고 합니다. 면담의 세부 사항은 비공개로 유지되었지만 다이어는 팀 내에 자신의 지위에 대한 답변과 미래에 대한 대화를 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9살 수비수 다이어의 계약은 올 시즌이 끝나면 만료될 예정이며 토트넘은 아직 그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해리 케인이 떠나고 골키퍼 위고 요리스와도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토트넘의 주장 자리를 놓고 다이어를 배제했습니다. 다이어는 영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 10시에 이적 시장이 닫히는 사우디 프로리그 이적과 관련이 있지만 내년 여름에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 떠날 예정입니다. 즉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적 시장이 오늘 닫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밀도 있는 협상이나 진전이 없고 지금까지 어떤 팀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우디 리그 팀들조차도 다이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가 잔여 계약을 모두 이행하고 FA 상태가 되어서 새로운 팀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선수가 FA가 된다고 하더라도 홈그로운이 적용되지 않는데 영국 내에서 잉글랜드 리그 안에서 팀을 찾을 수 있을까? 최근에 풀럼과 임대 계약이라든지 맞교환 계약 등이 언급이 되긴 했지만 이런 부분조차도 밀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이어의 상황은 굉장히 답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변수가 이제 토트넘이 다빈손 산체스를 정리한 부분이에요. 산체스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프리시즌에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메로가 뇌진탕 문제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 갑작스럽게 교체되고 나서도 출전해서 나쁘지 않은 경기를 했거든요. 물론 플럼과의 이 카라바코 경기에서 뭐 승부차기를 놓친다거나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산체스는 다이어보다는 경기력이 나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제 이번 주에 다빈손 산체스와 탕기 은돈벨레를 갈라타사라이로 이적을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업 수비수 자리가 필요해졌어요. 산체스가 나갈 경우 그 이적 자금을 통해서 백업 수비수라든지 새로운 수비수를 영입할 계획이 토트넘이 있었는데 산체스의 매각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주요 리그의 이적 시장이 닫히고 나서 조금 더 열려있던 튀르키예 리그로 보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자를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비수의 숫자 자체가 부족하고 대신 이를 통해서 비홈그로운 선수 등록 숫자가 좀 유지가 됐어요.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가 프리미어리그 25위 스쿼드에 잔류할 경우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비홈그로운 실질적인 외국인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산체스와 은돈벨레가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여력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맨로 기자도 산체스가 떠났기 때문에 다이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교체 선수로 벤치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만약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더펜이 모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수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요리스 같은 경우에도 레비 회장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요리스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이적 시장 마감일 당일에 그때까지도 협상이 있었는데 프랑스 클럽 자신의 친정팀이기도 한 니스와의 이적 협상이 있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본인도 가고 싶은 의지가 있긴 했는데 주전 보장이 안 됐던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요. 라치오와도 협상을 했었는데 라치오도 사실상 요리스를 백업 골키퍼로 원했고 뭐 뉴캐슬이라든지 다른 팀들 모두 백업 자리를 원하다 보니까 출전 기회를 원했던 요리스의 이 기준과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스도 현재 다이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는 있으나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고 나면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산체스가 떠난 가운데 대체 센터백 영입이 안 됐기 때문에 토트넘은 백업 수비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토트넘의 수비 라인의 스쿼드를 살펴보면 로메로와 판더펜이 주전 센터백이고요. 그 외에 센터백으로 분류된 선수가 에릭 다이어와 애슐리 필립스 이 두 명밖에 없어요. 애슐리 필립스는 2005년생 18살의 어린 선수고 원래는 이제 2군 팀이라고 할 수 있는 21세 이하 팀 선수로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 자원으로 경기를 뛰어왔고 뛰고 있기 때문에 판더펜과 로메로의 1차 백업 선수는 벤 데이비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높이에 문제가 있죠. 이 선수가 181cm밖에 키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메로나 판더펜의 파트너로 뛸 수 있긴 한데 이 판더펜도 왼발잡이, 벤 데이비스도 왼발잡이니까 판더펜의 백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로메로의 백업 자리를 누가 볼 것이냐의 부분들이 있는데 오른쪽 풀백인 로얄 선수 같은 경우도 센터백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선수도 키가 183이니까 풀백 치고는 크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수비력이 조금 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뛸 수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센터백으로 기용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다이어가 여기서는 백업 자리에 들 수가 있다.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2005년생인 애슐리 필립스에 밀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이제 마이클 브리치 기자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와 함께 취재한 그 공동으로 체크한 내용에 따르면 이 애슐리 필립스가 원래는 1군 훈련은 함께 하지만 2군 팀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훈련 중에 이 필립스의 경기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아예 1군 스쿼드에 합류시키겠다. 왜냐? 산체스가 떠난 가운데 센터백 자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에요. 보시다시피 만약에 필립스가 21세 이하 팀으로 간다면 전문 센터백으로 백업 자원이 다이어밖에 안 남는데 다이어는 사실 지금 속도의 문제와 커버 범위의 문제와 개인 방어 수비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필립스보다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필립스는 어려서 경험이 부족하긴 하지만 키도 크고 일단 빠른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립스가 지금 1군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국 런던 일간지죠.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도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에릭 다이어가 아직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가운데 올 여름에 영입한 필립스가 지난 주말이었죠. 번리전 벤치에 앉아서 벤 데이비스와 함께 최소한 1월까지는 1군 센터백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1월 달에 뭐 사실은 여름에도 추진했던 몇몇 선수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센터백이 올 경우에는 다시 필립스가 이제 21세 이하 팀으로 내려가서 그 위주로 경기를 뛰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센터백의 숫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비스가 왼쪽 센터백, 필립스가 오른쪽 센터백의 백업 자원으로 계속해서 1군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출전 자체는 어려울 겁니다. 센터백은 부상의 이슈나 뭐 컨디션의 문제가 없다면은 교체할 일이 없고 또 앞으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경기 말고는 많은 경기가 있지 않다 보니까
특이사항이 아니라면 사실 필립스가 뛸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다만 그 특이사항이 반년 동안 아예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데다가 로메로가 사실은 부상 이력들이 조금 있는 선수다 보니까 필립스가 결국엔 토트넘의 1군 데뷔전을 뛸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다. 지난 7월 달에 300만 파운드 이적료에 또 200만 파운드의 옵션 조건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필립스가 지난 시즌에 프로 경기를 8경기나 소화를 했습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이 굉장히 거칠고 또 쉽지 않은 무대인데 8경기를 뛰었고요. 또 1군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잉글랜드 19세 이하 대표팀의 주전 선수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가 포스테코글로 감독 자체가 좋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이어보다 앞서서 다이어를 복귀시키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이브닝 스탠다드는 달았지만 다이어보다 앞서서 좀 기용이 될 것이다. 즉 왼쪽엔 데이비스, 오른쪽에는 필립스가 이제 백업 자원인데 이 선수들조차도 조금은 이제 못 뛸 가능성이 될 경우에 다이어라도 써야 된다. 그래서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말씀드린 대로 데이비스의 높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이어를 복열로는 남겨둘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스쿼드에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이제 다이어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어요. 프리미어리그 스쿼드가 25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8명을 홈그로 온 선수, 영국 내에서 유소년 시기 3년 이상을 보낸 선수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7명만 외국인 선수, 비홈그로 온 선수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은돈벨레와 산체스가 떠난 가운데 현재 토트넘에는 총 18명의 비홈그로 온 선수가 있거든요. 일단 홈그로 온 조건이 되는 선수가 스킵, 메디슨, 세세뇽, 포스터, 브레넌 존슨, 벤 데이비스, 브랜던 오스틴과 RP 화이트먼인데 여기서 알레호 벨리스, 아르헨티나 청대 공격수, 그리고 이제 데스티니 우도기, 이탈리아의 왼쪽 풀백이죠. 요 두 선수는 21세 이하 나이예요. 즉 21세 이하 나이의 선수는 21세 이하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 25인 스쿼드에 들지 못해도 경기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이제 논외로 할 수가 있어서 외국인 커터, 비홈그로운 커터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현재 비홈그로운 선수가 요리스, 호이비에르, 손흥민, 비수마, 히샬리송, 브라이언 힐, 로얄, 비카리오, 페리시치, 에릭 다이어, 로메로, 로셀소, 그리고 클루셉스키, 포로, 솔로몬, 사르, 벤탄쿠르, 판더펜까지 총 18명이거든요. 여기서 요리스와 다이어 중에 한 명은 17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요리스는 골키퍼잖아요. 그리고 사실 요리스는 지금까지도 이적 가능성이 아직은 좀 더 높게 남아있기 때문에 요리스만 등록을 안 하면 다이어를 등록해서 17인 안에 일단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전할 수 있겠느냐, 25인 스쿼드, 21세 이하 스쿼드를 봤을 때 최전방 공격수는 현재 손흥민 선수가 1옵션입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2옵션이고 그도 아닐 때 이제 유망주인 벨리스를 기용할 수가 있고요. 왼쪽 측면도 사실은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1옵션이었는데 최전방으로 올려갈 경우에는 이 번리전처럼 솔로몬이 왼쪽에서 가장 앞선다. 그 다음이 페리시치고요. 오른쪽은 쿨루셉스키와 힐, 요렇게 구성이 될 것 같아요. 힐이 부상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뛰기가 애매한데 사실 뭐 쿨루셉스키의 자리에 히샬리송도 뛸 수가 있고 솔로몬도 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격한 미드필드는 메디슨이 1옵션이고 로셀소가 2옵션,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르가 메디슨의 파트너로 좀 메잘라 역할을 맡고 있는데 벤탄쿠르가 부상해서 회복할 10월이나 11월에는 벤탄쿠르가 1옵션이 될 것 같고요. 백업 자원으로 이제 스킵이 뛰고 있고요. 포백 앞에는 비수마가 1옵션이고 호이비에르가 결국 남았죠. 호이비에르가 남는 것은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호이비에르 매각할 경우 그 돈으로 뭐 다른 포지션의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지만 호이비에르가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 뛸 때 그래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플랜 A에 있어서는 활동력이라든지 공격력이 아쉽긴 하지만 비수마의 백업으로 두기는 괜찮다. 그리고 왼쪽 풀백은 우도기와 데이비스입니다. 세세뇽이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오른쪽은 포로가 1옵션, 로얄이 2옵션, 센터백의 1옵션은 판더펜과 로메로인데 여기에 데이비스와 필립스가 백업으로 있고 다이어가 있습니다. 데이비스의 높이 문제, 필립스의 경험 문제를 다이어가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5번째 센터백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다이어가 뛰려면은 판더펜과 로메로가 모두 다치거나 누가 징계가 있거나 많이 빠졌을 때 그것도 교체 자원으로 데이비스와 필립스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정도가 될 수밖에 없다. 골키퍼는 비카리오, 포스터가 있고 오스틴까지 있기 때문에 요리스는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히려 이제 연봉 문제 때문에 남겨두고 있는 것인데 계약을 해지하고 FA 선수가 된 채로 요리스는 이적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다이어도 시즌 중에 그렇게 진행해서 갈 팀이 생긴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팀의 부상자라든지 큰 부상이 생기면은 긴급 임대로 영국 내에서 이동할 가능성, 하브리그로는 갈 가능성이 완전히 없진 않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외에는 일단 스쿼드에 등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토트넘이 연말 박싱데이조차도 빡빡하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유럽 대항전이 없는 데다가 카라바오컵도 탈락을 했기 때문에 주중에 한 경기만 치르게 돼요.
A매치데이 사이사이를 보더라도 선수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일정이 이어지거든요. 당장 9월 A매치 이후에 9월 16일 토요일 밤 11시에 셰필드 경기 치르고 일주일 뒤인 9월 24일에 아스널전, 역시나 일주일 뒤인 10월 1일에 토트넘전이고 또 일주일 뒤인 10월 7일에 루턴타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4일에 이제 풀럼전, 그리고 10월 28일에 주중 경기로 팰리스전이 있긴 하지만 그 뒤에 11월 5일 첼시와의 경기, 요 사이가 조금 빡빡해도 뭐 주중 경기 한 번 들어간 거니까 요 정도는 뭐 챔피언스리그 병행할 때도 충분히 소화를 했던 것이죠. 뭐 11월 달 울브스전, 빌라전, 그리고 12월에가 이제 가장 빡빡한 영국 축구 일정이 있는데 맨시티전을 시작으로 연말에 본머스와의 경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울 휴식기가 있어요. 이때 이 휴식 기간에는 FA컵 일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맨유와의 경기 사이인데 지금 박싱데이가 12월 24일에 에버튼, 27일에 브라이튼, 그리고 31일 본머스잖아요. 대진 흐름도 그렇게 뭐 어려운 경기들이 아니다 보니까 토트넘이 크게 이 로테이션의 문제를 겪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1월 달이 됐을 때는 추가적인 센터백 영입이 이루어지고 또 만약에 이때라도 다이어를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가 마지막으로 토트넘 경기를 치르는 것이 올 시즌 전반기 경기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뭐 실질적으로 거의 기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사우디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지 않기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FA로 풀려나서 상호아비아의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요리스도 다이어도 고액 연봉 선수니까 이걸 결정하려면 갈 팀이 나왔을 때 FA가 돼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과연 이 두 선수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특히 다이어는 과연 어떻게 앞으로의 커리어를 이어가게 될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